갈지자입니다. 티탄 영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에서 장면들을 좀 보충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인간 우위론을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재고하라, 당분간 유보하라, 라는 요즘 철학적 흐름 중에 하나, 주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면들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 차의 의인화입니다. 의인화란 것은 차에다가 인간성을 부여한다는 게 이제 대부분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요. 말했다시피 물질인데 움직이고 생동할 수 있다는 물질로 가상화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간성의 이제 인격체보다는 인격체를 일단 당분간 배제하고 남는 동물도 아닌 물질, 생동하는 물질로서의 인간. 그래서 결국 동등한 자격에 충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여자예요. 어릴 때 아빠 차 타고 뒤에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머리에다가 티타늄을 박았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무튼. 사실 이 티타늄이 뭡니까? 잘은 모르지만 현대 과학 산물, 특히 자동차 이런 관련된 핵심 광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차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차와 섹스를 해요. 그래서 티타늄으로 도배된 등줄기가 완전히 티타늄으로 도배된 자동차 아이를 생산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애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또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늙은 소방대장이 나옵니다. 소방대장한테 문제가 되는 건 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늙음에 관한 거죠. 소방대장이 파워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육 강화제의 힘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근육 강화제를 주사기로 삽입을 하는 순간 굉장한 통증이 오는데,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인간을 물질로 보면 이제 물질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상실해 가는데, 이 근육 강화제가 가서 서로 부딪히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근육 강화제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이 인물이 자기 자식을, 남자아이를 잃어버려서 아마 이제 방에 붙이고 찾는다고 계속 내놓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수배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죽인지도 잘 모르겠고, 도망치는 도중에 그 사진을 보고 자기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쫄라매고 남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소방대장을 만나게 됐는데 내 아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여자란 거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사회상 뭐 가족관계 이런 개념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화는 그냥 걸작이긴 커녕 미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 영화. 그래서 결국은 여자인 줄 알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애를 받아냅니다. 이 소방대장이 이 티타늄 등줄기를 쭉까지. 제가 지금 좀 뜬금없이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다윈의 그 진화론이 지렁이로서 출발했잖아요. 지렁이를 유심히 관찰을 한 게 다윈이었답니다. 지렁이를 가만히 보는데 어떤 시선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활동하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 대개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데 거기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사실 좀 더 읽어보니까요. 거기서 더 가요. 그 다음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제 지렁이만의 특이성이 나타난다 이거죠. 구별되지만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무엇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해서 지렁이만의 특이성을 알아채는 데까지 가는. 지렁이의 어인화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요 물질성에다가 인간성을 부여한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아들을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아이를 생산하는 이 둘의 합작이 얻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물론 영화적이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표현으로 하면 이게 물질들의 축제에 관한 얘기다. 성별주의가 바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성, 도덕성, 가족관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유일이 낭장 잔혹성의 의미는 과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설적으로 이 영화는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 힘, 인간 우위론에서 자꾸 무시해왔던 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감독의 철학적 소신이 묻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을 물질화시키고 물질을 어인화시킨다는 것은 둘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수직적 질서의 그것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물질이고 둘 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바위돌도 움직인대요. 잘 모르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바위들이 어딘가로 이동되어 있지 않나요? 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도 움직인다 이 말이겠죠. 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지. 예? 코로나에 박살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단순히 그냥 영화라고 넘긴다기보다는 움직이는 철학적 인간의 미래를 보는 그런 걸로 저는 읽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객 이분법이 삭제되고 물질로서의 동등성을 부여한다 그랬는데서 제인 베넷이라는 사회철학자는 인간의 몸을요 생동하는 물질로 바라보고 있고 그와 동등하게 나머지 돌까지도 생동하는 물질로
잠시 인간성을 유보하고 그렇게 봐보는 것. 인간한테 이롭다. 앞으로의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지구의 존속 여부는 물론 인간한테 달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브리노인가? 하여튼 브리노 라투르라는 프랑스인이요. 사회철학가인데 제가 잠시 읽어본 바에 의하면 ANT 이론,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란 걸 완성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새삼스럽게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의 영화적 실현 아닐까? 그럼 이 감독이 브루노 라티를 읽었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동물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잡한 동물이다. 그랬는데 이 영화는요, 복잡함에 해당되는 인격체의 그 여부를 그냥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어떤 의미로 유보해버리고 그냥 생동하는 물질로서의 그 인간을 가지고 나머지도 다 동등하게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상상적 메커니즘을 뽑아내는 참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또 연기의 본질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서로 안 그렇더라도 영화랑 연극이라는 뭐 허구라는 세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배우라는 존재는 당분간 인격체의 힘을 뒤로 밀어버리고 생동하는 물질로서의 인간의 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것하고도 이상하게 맥락이 좀 닿는 것 같기도 해요. 연기 자체가 그렇다 안 그렇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관점에서 훑어보면은 미친 영화이긴 맞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걸작이라고 이름 붙였다. 뭐 상도 그래서 받았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해몽입니다. 한번 근데 영상 한 편만 더 가지고 요 감독하고 이렇게 내놓은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이란 거,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 하고 연결지어서 조금만 더 지루하겠지만 얘기를 하고 다른 걸로 좀 옮겨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